인방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축하하고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당시 저는 허난성의 농촌에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모두 기뻐하면서 술을 마시고 폭죽도 터뜨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마오쩌둥이 생전에 지명한 후계자는 화거펑. 그러나 그의 역할은 일시적인 것이었다. 분명 화거펑은 지도자 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덩샤오핑의 복귀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는 곧 복귀했습니다. (1977년) 여름 예상대로 덩샤오핑이 정부에 공식 복귀했다. 베이징의 한 축구대회에서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덩샤오핑을 중국 인민은 열렬히 환영했다. 그의 나이 벌써 73. 하지만 편안히 노후를 챙기기에는 중국의 실정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었다. 出来工作可以有两种态度，一个是主观，一个是做点工作。我想，既然是共产党员，既然当了，也不能够主观，不能够有私心杂念，不能够有别的选择。 所有的国民都希望中国 사인방 타도 후 온 국민은 중국이 다시는 무슨 투쟁 따위에 휘말리지 않길 바랬습니다. 단지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랬죠. 이런 상황에서 덩샤오핑의 출연은 민심에 부합되는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 덩샤오핑에 대해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일 처리가 마오쩌둥이 일으킨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세울 수 없다. 마오쩌둥이 1000만 명의 홍위병을 내세워버렸던 문화 대혁명 10년. 수십만 명의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박해받고 처형당했다. 광기의 시대, 덩샤오핑도 피하지는 못했다.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적이라고 비판되었고 그는 1969년 장시성 신젠현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3년 동안 덩샤오핑은 트랙터 공장의 노동자로 살아야 했다. 우리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이는 줄을 가지고 일했고 저는 휘발유로 기름때를 닦았죠. 그이가 날마다 줄질하는 모습이 측은해 보여서 좀 앉아서 하세요라고 해도 앉지 않았어요. 앉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불행은 큰아들 덩푸팡에게도 닥쳤다. 홍위병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건물에서 뛰어내린 그는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었다. 그때 저는 공산당원 자격이 취소되었고 몸도 다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덩샤오핑에게 평생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당시 여러 가지로 박해를 받았을 때라고 하더군요. 외양간에 갇힌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오래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인내와 낙관, 그것은 거듭되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그는 3차례나 쫓겨났지만 3번 모두 다시 살아 돌아왔다. 마오는 덩샤오핑을 의심스러워하며 내치긴 했지만 그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덩샤오핑은 험난한 환경에서 강하게 자랐고 공산당 초기 당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저원라이, 주더, 예쟁잉, 리센넨 등 훌륭한 인맥이 있었죠. 또 그는 어떻게 마오쩌둥을 다뤄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마오는 그를 내쳤지만 그는 언제나 제기했죠. 결국 마오는 우리 편인 그 작은 남자가 필요하다며 그를 인정했습니다.
더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유는 숙청된 사람들이 언젠가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여버린다면 어떻게도 쓸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덩샤오핑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번 실권했지만 마오쩌둥이 자신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복귀한 후 덩샤오핑이 맨 처음 한 일은 문화 대혁명 때 자신과 같이 숙청당했던 리우 샤오치의 복권이었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다. 류 샤오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건강이 악화돼서 죽었는데 사실은 살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덩 샤오핑은 여기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덩이 복귀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절친한 동료이자 문화 대혁명의 최우선 타도 대상이었던 류 샤오치를 복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1980년 2월 리우 샤오치는 복권되었다. 이것은 문화 대혁명의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증오와 복수심을 해소시켜주는 일이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자 감사의 인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샤오핑 동지가 일어났지요. 악수를 하는 순간에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전 그분께 그저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환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지도자들과 우리 가족이 악수를 했습니다. 샤오핑 아저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했죠. 정말 기쁩니다. 승리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승리했어요. 리우 샤오치에 대한 명예회복이 단지 우정 때문만 아니었다. 다른 정치적 계산도 있었다. 류 샤오치의 복권은 문화 대혁명으로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숙청될 당시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복권시킴으로써 덩 샤오핑 자신의 권력 기반도 공고해졌습니다. 대중 사이에 뿌리내린 마오의 신화를 허무는 작업도 병행됐다. 마오의 최측근이었던 4인방에 대한 공개 재판. 장칭은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계속 남편 마오쩌둥을 상기시킴으로써 덩 샤오핑의 정치적 목적을 도왔다. 재판은 매일 밤 텔레비전으로 중국 전역에 방송됐다. 대부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불안해하며 떠는데 장칭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덩 샤오핑에게는 아주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산당, 군대, 그리고 정부 내부에 있는 장칭 지지 세력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덩 샤오핑은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장칭은 그러지 않을 거고 그것이 사람들을 화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인방 재판을 끝으로 문화 대혁명의 비극은 청산되었다. 이미 죽은 마오쩌둥이 4인방과 함께 심판대에 오른 피고인이었다는 것은 명확했다. 소련의 후르시초프가 그랬듯이 이제 덩 샤오핑도 마오를 깎아내릴 것인가. 미국의 여기자 오리아나 팔라치는 덩 샤오핑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팔라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차를 타고 인민대회당으로 올 때 천안머니에 걸린 마오쩌둥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을 영원히 걸어둘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덩 샤오핑 동지가 이렇게 대답했죠. 영원히 걸려 있을 것이요.
不能把过去的错误都归毛主席一个人，不能这样。所以我们对毛主席的评价呀，要非常客观的。第一位是公，第二位才是国。把毛主席思想里边许多好的东西啊，我们要继承下来。对他的错误嘛，也要讲得清楚。덩 샤오핑은 뛰어난 전략가이자 전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을 한정된 틀 안에서만 비판하려고 했죠. 소련의 후르시초프는 스탈린을 사탄, 살인마, 과대망상, 의심증 환자로 매도했지만 덩 샤오핑은 마오쩌둥에게 훨씬 더 관대했습니다. 마오는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과 같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고 문화 대혁명은 전적으로 그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덩 샤오핑은 중국 공산당을 세운 건국자로서 마오쩌둥의 유산만은 보존하고 싶어 했죠. 마침내 발표된 마오에 대한 공식 평가는 마오의 공은 7할, 과오는 3할이라는 것이었다. 3할의 과오는 덩 샤오핑이 앞으로 수행할 개혁 정책을 위해 짚어둘 필요가 있었다. 没有毛主席就没有新中国，没有毛泽东思想就没有今天的中国共产党。毛泽东思想永远是我们全党、全军、全国各族人民的最宝贵的精神财富。 리더십은 정확한 현실인식을 요구한다. 덩 샤오핑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농촌이었다. 마오 시대의 농촌은 소유와 경작 그리고 분배를 공동으로 하는 인민공사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인민공사의 부작용은 너무 가혹했다. 덩 샤오핑의 말처럼 가난이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농민들의 가난과 굶주림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那么从春天到夏天到秋天 1년四季,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1년 4계절을 밀이나 유채, 면화, 벼 이런 걸 심었습니다. 농민은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고 점심에 밥을 먹고 오후에 또 나가서 일을 하고 농번기에는 밤에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인민공사 제도는 3000년 전 주나라 때의 정전법보다 더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9부분으로 나눈 밭의 8할이 개인 소유고 1할이 국가 소유였는데 농민 수입의 9분의 1이 세금으로 거쳤어요. 하지만 인민공사 제도에서는 수입 중 3분의 1 혹은 5분의 1만이 농민의 몫이었습니다. 문화 대혁명 때 농촌으로 쫓겨나 10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체니즈는 인민공사 정책이 초래한 실패를 잘 알고 있었다. 저는 1978년 말 후야오방에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중국의 현대화는 농민이 주도하여 이루어져야만 한다. 농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의 지도자와 관리 제도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79년부터 도시에서 시골로 보내진 경험이 있는 청년들 200여 명을 모아 중국 농촌 발전조라는 단체를 조직했고 생산 도급제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오의 인민공사는 일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한솥밥을 똑같이 나눠먹는 평균주의를 표방했었다. 반면에 체니즈가 건의한 생산 도급제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준 후 생산한 곡식의 일부를 나라에 팔게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제도였다. 덩 샤오핑은 농촌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산 도급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즈음 대기근이 휩쓸고 있는 안휘성과 쓰촨성으로 그의 신복인 완리와 자오찌양을 파견했다. 생산 도급제는 당의결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덩 샤오핑 동지는
논쟁을 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실사구시적으로 해나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죠. 당시 생산 도급제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자본주의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 생각은 완리와 같았는데 완리는 이주의든 저주의든 농민들을 배부르게 하는 주의가 좋은 주의라고 했지요. 생산 도급제를 실시하고 2년 만에 안휘와 수첸에서 곡물 생산량은 이전의 2배로 뛰었습니다. 당시 농민들 사이에 수수를 먹으려면 찌양을 찾아가고 쌀을 먹으려면 완리를 찾아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명분과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실용주의가 덩샤오핑 리더십의 특징이었다.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야 한다는 의무가 폐지되면서 땅을 팔아 가게를 운영하거나 제조업에 종사할 수도 있었다. 강요는 아니었지만 인민공사가 점차 해체되었고 농촌은 빠르게 변화했다. 농촌 개혁이 전국적인 범위로 전개되면서 효과도 아주 컸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방이 되어서는 마오쩌둥을 잊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는 덩샤오핑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었죠. (1984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절 기념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개최됐다. 25년 만에 부활한 기념식이었다. (1984년) 국경절에 저는 그곳에 계셨던 샤오핑 동지에게 행진대원에 사람들이 어떻게 서 있으며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설명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노동자, 시민, 학생들. 그때 제가 베이징 대학을 소개해드렸죠. 색색의 화려한 깃발들 사이로 초라한 깃발이 덩샤오핑의 눈길을 끌었다. 샤오핑 니하오. 니하오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박한 말입니다. 이 말은 거칠애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말이죠. 샤오핑 니하오는 소박한 말이지만 진실합니다. 현수막은 하루 전날 베이징 대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덩샤오핑에게 줄 선물을 밤새 궁리한 끝에 젊은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친근한 인사말을 선택했다. 처음엔 누군가 만세라고 쓰자고 했는데 개인 숭배 같아서 모두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박하게 샤오핑 니하오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다른 어느 지도자도 들어보지 못한 친근한 인사말 샤오핑 니하오. 중국을 활기차게 변화시켜 나가는 지도자 덩샤오핑에게 중국 젊은이들이 헌정한 찬사였다. 덩샤오핑의 리더십은 마오쩌둥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마오는 정책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파괴해버렸다. 하지만 덩의 방식은 못 쓰게 되지 않았으면 버리지 말라는 것이었다. 마오는 늘 지식인들의 혁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의심했다. 학생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 농촌으로 하방돼 농사일을 해야 했다. 덩샤오핑은 그들을 다시 학교로, 연구소로, 정부 부처로 불러들였다. 이들이 덩샤오핑의 강력한 지지자가 된 건 당연했다. 마오에겐 여가나 휴가도 정치의 연속이었다. 덩샤오핑에게 여가는 편안하게 즐기는 개인적인 휴식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곧잘 수영을 즐겼는데 방식은 또 사뭇 달랐다. 덩샤오핑에게 수영은 그저 취미였다. 마오의 수영은 학생과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쇼였다. Mao always used revolutionary way
마오쩌둥은 언제나 온갖 운동에 사람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혁명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오쩌둥은 철강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온 국민을 운동에 동원해 용광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양의 냄비, 솥 같은 쇠로 된 살림살이들을 녹여서 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현대적 기술을 이 철강 산업에 도입하려고 했어요. 덩샤오핑은 외국의 기술과 경험을 이용했습니다. 덩샤오핑과 마오쩌둥의 가장 큰 차이는 두 사람이 중국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가 관건입니다. 마오는 혁명을 원했고 덩은 발전을 원했습니다. 마오는 이념의 순수성을 원했지만 덩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죠. 마오는 폐쇄된 중국을 원했지만 덩은 외부 세계에 개방된 중국을 원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은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 정치 지도자로서는 첫 번째 방일이었다. 샤오핑 동지는 일본과 우호조약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뿐 아니라 개혁 개방의 구상을 위해 일본을 배우자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중일 양국은 5년 전에 수교를 했지만 당시 양국 관계는 썩 매끄럽지 못했다. 불행했던 한때 역사의 앙금이 아물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중일 우호가 덩샤오핑의 정책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도나 자원의 귀속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면 해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도 문제에 대해서 덩샤오핑은 이 문제는 잠시 미루어두자. 100년 후에는 두 나라에서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일단 보류에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의 유연한 사고에 굉장히 놀랐어요. 일본은 덩의 유연한 사고에 놀라고 경제 발전에 몰두하는 덩의 모습에 또 감동했다. 중국을 개방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 정치 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는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덩샤오핑은 그 점을 가장 잘 깨달았던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신칸센에서 그가 남긴 말은 경제 발전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되었다. 就感觉到快。早いと思います。催人跑的意思。追いかけられて走ってるような気がします。所以我们现在更合适了。 이듬해 1월, 덩샤오핑은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미국을 방문한 최초의 중국 지도자. 체류 기간 동안 그는 워싱턴에서 정치인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본주의 문화를 체험했다. 텍사스의 로데오 경기장에선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를 기꺼이 덮어쓰고 관중들의 환호에 담례했다. It gave a human face to China. 덩샤오핑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중국의 인간적인 면을 훌륭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지도자를 개성 있고 활달하고 외향적이며 똑똑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보았습니다. 덩 샤오핑이 텍사스에 갔을 때 커다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미국의 사업가들을 만족시켰습니다. 그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죠. 덩 샤오핑은 우리 중국도 발전하고 싶다. 그리고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 점이 미국의 정책과도 잘 맞았고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가까운 관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20여 년간 미국은 중국이 가장 경계해온 주적이었다. 그러나 경제 제일주의를 선언한 지금 과거의 적도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게 덩 샤오핑의 전략이었다. 미국 방문을 마친 덩 샤오핑은 귀국 성명에서 그 유명한 흑묘 백묘론을 설파한다. 중국 사회와 인민들이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黑猫 就会抓老鼠好猫 Whether it's a white cat or a black cat, if it catches mice, it's a good cat. Whether a cat is black or white, it's okay as long as it catches mice.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whether a cat is white or black. As long as the cat catches mice, it's a good cat. From the Maoist point of view, 마오쩌둥은 사회주의가 절대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회주의의 종말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덩 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은 자본주의 방법을 통해서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흑묘 백묘론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미국 측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좀 더 구체화된다. 미국인들은 중국의 현대화는 어떤 것인가, 소련의 것을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닌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들은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현대화를 실행할 때 과연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덩 샤오핑 내각에서는 시장 경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불안해했습니다. 덩 샤오핑이 시장 경제를 할 수 있다고 말했으니 이 내용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자 그들은 시장 경제 역시 사회주의의 특성에 맞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한동안 논의를 해야 했어요. 덩 샤오핑은 과거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주장하며 부자가 되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 철저히 실용주의적인 이 관점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의 승인을 받는다. 把马克思主义的普遍真理通过这些具体实际结合起来，走自己的道路，建设有中国特色的社会主义。这就是我们总结长期历史经验得出的基本结论。 덩 샤오핑이 중국의 지도자로서 제시한 비전은 모두가 잘 사는 부자 나라 중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That declaration from Chinese leaders to their people surprises many in the capitalist world.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communism? To get rich is glorious. 致富不是罪过，社会主义的财富属于全民，社会主义
的支付是这个全民的共同支付。我们的政策是允许一部分先好起来，一部分人必须先好起来，一部分人先好起来，目的是更快的这个实现共同支付。Deng was facing, of course, he was facing strong resistance from the old party. 덩 샤오핑의 중국 경제 자유화는 원로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오랜 측근이었던 천인조차도 개방이 지나치다고 보고 강력한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했었죠. 선위는 경제는 새와 같다. 너무 작은 새장에 넣어두면 날지 못하고 발전이 없다. 그렇다고 새장에 없으면 그 새는 날아가 버릴 것이다. 지금 것보다 더 큰 새장이 필요하지만 새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변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상층 지도부에만 있었던 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 경제에 잘 적응해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활용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과거의 한솥밥 체제를 포기하기 어려웠다. 한솥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방 이전에는 일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상관없이 밥은 똑같이 나눠 먹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으면 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랬죠. 평등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대부분 안정된 직장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죠. 덩 샤오핑은 특단의 카드를 빼들었다. 경제특구였다. 샤오핑 동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전부 구상하신 분이지요. 개혁개방의 수많은 중대한 정책과 결정은 모두 동지가 제안을 했거나 다른 사람의 건의를 승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특구라는 명칭도 덩 동지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경제특구는 이른바 개방도시. 덩 샤오핑은 홍콩과 타이완 맞은편의 선전, 함원 등 4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해외 투자자들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했다. 특구는 5년 만에 14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발밑에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라. 경제특구는 자신감이 없는 중국인들에게 시장 경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시험장이었다. 덩 샤오핑의 장점 중 하나는 그가 대담한 생각의 소유자인 동시에 매우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을 한꺼번에 개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중국인과 외국인 모두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는 일종의 실험이자 시험 도구였죠. 중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오식의 획일적인 사고방식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덩 샤오핑이 그런 사고방식을 없애자 몇몇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포착하고 또 발전시켜야 할지를 금방 파악하게 됐습니다. 경제특구엔 전에 없던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평생 직장 개념이 아니다. 능력에 따라 일자리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서구의 경영 방식이 적용됐다. 시민들은 새로운 경쟁 체제에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시장 경제란 시장의 법칙에 따라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수한 것이 남고 열등한 것은 도태되죠. 경쟁을 통해 발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쟁을 도입하면 사람의 지식 수준이나 적극성이 이전의 평균주의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덩 샤오핑은 경제를 2배로 키우자는 얘기로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개혁 개방이 시작된 후 외국 기업이 들어오면서 경쟁 체제를 들여왔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떨어지는 것이죠. 철강 회사에 다니던 자웨이징 씨는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사를 나와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개인 사업을 한 지 10여 년.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 지금은 153평짜리 아파트에서 딸 내외와 함께 산다.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발전 기회를 줬습니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성실하게 법을 지키고 자기 일을 잘 해나가기만 한다면 모두가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혁 개방 이전엔 한 가지 직업 외에 부업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능력만 되면 몇 개의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류핑 씨도 역시 그랬다. 我大学毕业以后我就进入学校了，是学校里面的老师。 대학 졸업 후 학교에 취직했습니다. 음악 선생으로 교편을 잡았죠. 개혁 개방 덕분에 아이들에게 피아노 과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 개방 덕분에 다른 부업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이제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도전해 볼 수 있다. 피아노 교수 외에 그녀는 평소 관심이 있던 의류업을 시작했다. 이 가게에선 중국의 전통 복장을 만들어 파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이런 전통 복장에 대한 수요가 부쩍 늘어 성업 중이다. 我觉得最大的影响就是丰富了，就是可以做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커진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있죠.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되니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워졌어요. 개혁 개방 이전의 삶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옷차림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단순한 디자인의 인민복이 전부였다. 이게 중산복이에요. 결혼할 때 입었었는데 지금은 짧아졌어요. 뚱뚱해져서요.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은 삶의 여유를 찾아주었다. 거실의 대형 수족관에는 외국에서 수입한 값비싼 열대어가 자란다. 매일 물을 갈아주고 온도를 조절해줘야 할 만큼 손이 많이 가지만 그런 수고는 기꺼이 감수한다. 문화혁명 때는 물고기 같은 거 키우는 건 금지였어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쓰죠. 낭비를 비판하고 절약만을 강조했어요. 돈을 함부로 못 쓰겠습니다. 모든 게 절약 중심이어서 절약해야만 했어요. 문혁시대 하방되어 고된 농사일로 혁명의 재교육을 받아야 했던 어머니. 개방시대에 성장한 아들은 그 암울했던 시절을 빛바랜 앨범 속 추억으로만 짐작할 따름이다. 개혁 개방 정책을 주도한 덩샤오핑의 소원은 중국 인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먹고 입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노년에 그는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무엇보다 발전하는 것 자체가 먼저였는데
일단 발전하지 못한다면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전한 후에는 또 더 많이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발전하지 못했을 때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먼저 부자가 되라고 장려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분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잊지 않았던 덩샤오핑. 국민 모두가 함께 부유해지는 중국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것. 그것은 덩샤오핑의 마지막 바람이기도 했다. 他说将来国家发展起来了，富裕起来了，我只想当一个富裕国家的普通公民就好了。